안녕하세요. 대한전기협회 이사원입니다. 오늘은 창신동 쪽방 상담소를 방문했습니다. 에너지 복지 시민 서포터즈들의 봉사활동 현장을 담기 위해서인데요.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카메라에도 이미 한 방울 떨어졌네요.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모인 시민 서포터즈들, 참 훌륭하죠? 코로나19에 대비해 차례대로 체온을 측정하고 문진표를 기록합니다. 당연히 고열인 사람은 입장할 수 없겠죠? 익숙한 얼굴이 보이네요. 지난번 교육원 브이로그에서 보셨죠? 홍보팀 훈 차장님입니다. 오늘의 찍사 담당이죠. 이사원은 고프로 담당입니다. 오늘 쪽방촌 분들에게 나눠드릴 빵인데요. 단팥빵과 크림빵, 에너지 바우처 안내 팜플렛 등을 서포터즈들이 봉투에 담고 있습니다. 요즘 대세에 맞춰 언박싱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수건, 단팥빵, 모카 크림빵, 뼈로 가는 칼슘 두유, 부채입니다. 쪽방촌 가구에 전달할 물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팜플렛과 부채 두 가지 다 설명이 적혀 있어서 활용하시기 편리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준비된 물품을 싣고 출발해 볼까요? 창신동 쪽방촌은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뉘어 있어요. 저는 윗마을 팀을 따라갈 예정입니다. 쪽방 상담소 관계자분이 서포터즈 학생들에게 윗마을 지도를 나눠주고 계시네요. 오늘 물품을 전달할 집들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겠죠? 민감한 정보이니만큼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좁은 골목을 따라 올라가면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하나의 가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개의 가구가 붙어 있는 쪽방촌이다 보니까 서포터즈들도 한 번에 여러 개의 봉투를 들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집에 계시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연로하신 분들도 많아서 집에 계시더라도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 서포터즈들은 준비한 물품을 전달할 뿐 아니라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 에너지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인데요. 가끔 쪽방 상담소로 에너지 바우처 관련 문의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상담소에 전화하시면 안 되고요. 꼭 콜센터, 잊지 말고 콜센터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비가 좀 그쳤네요. 이 틈을 타서 서둘러 물품을 전달해야겠죠? 사실 쪽방촌 봉사활동은 비와 더불어 계단과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계단이 정말 가파르거든요. 이렇게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만 하는 집들이 참 많았어요. 어르신들은 가뜩이나 관절도 약하실 텐데 이 가파른 계단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하시는지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실제로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이 겨울에는 그래서 잘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빗방울이 점점 거세지고 있네요. 우비의 모자를 다시 써야만 했습니다. 계단도 여자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폭이에요. 그래서 몸집이 좀 크신 분들은 계단 위쪽을 통과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골목골목마다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사실 댁에 계셔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서포터즈들의 봉사활동에는 실제 쪽방촌에서 생활하시는 거주민께서 동행해 주셨는데요. 덕분에 주민분들이 꺼려하지 않고 나와주시곤 했답니다. 남은 물품들을 싣고 다시 상담소로 돌아갑니다. 부재 중이라 전달하지 못한 물품은 상담소에서 추후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시민 서포터즈들 대부분이 대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궂은 날씨에도 모여서 뜻깊은 일을 한 만큼 에너지 취약계층인 쪽방촌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바우처 관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여름 7,000원, 겨울 88,000원, 총 95,000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 이 중 하나에 해당하셔야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입니다. 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나 한국에너지재단의 20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는 겨울 바우처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고요.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경우 올해 정보 변경 내용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받으셨다면 올해 또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여름 바우처의 경우 전기요금이 차감되고 겨울 바우처의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개에서 요금이 차감됩니다. 요금 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고요.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위해서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여름 바우처를 위한 전기요금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발급 신청서는 면, 동에 비치되어 있으니 따로 챙기실 필요는 없고요. 전기요금 영수증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 바우처의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요금이 많이 나오는 한계에너지의 요금 고지서를 가져가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대상자, 즉 수급자의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에너지 바우처의 부정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를 회수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고 합니다. 또 에너지법 제25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부정 사용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